민주주의를 긋다 3일부터 6시까지 함께 가는 민주올레길 한종수지음 Work for Democracy 3-20 24년 8월 7일 124페이지 8월 2일부터 7일까지重庆,成都, 우시 민주올레란 원래는 원래 제주도 말로 널멍, 쉬멍, 걸어멍 하면서 자연 풍광을 즐기는 극기 행사이며 자발성, 개방성,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를 모범삼아 민주올레는 도심의 민주주의의 역사 현장을 함께 걸으면서 자유롭고 여유로운 올레의 기본 정신과 특징을 살리며 진행합니다. 민주올레는 2010년 시민주권이라는 시민단체에서 3.1, 4.19, 60 등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기념일에 그 흔적을 찾아 기념하자는 취지로 시작하였고 2013년 4.19 민주올레는 서울시 교육청이 주관하여 대규모 행사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3년 정도 활발한 활동을 보였지만 주최 측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책의 대표저자 한종수와 올레길 기획자 강욱천을 중심으로 역사민주올레라는 이름으로 2016년부터 다시 활동을 시작하였고 현재 70여 명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취지에 공감하는 이는 누구나 환영하며 함께 걸을 수 있습니다. 민주올레 모임은 순수 민간단체이지만 남산 남행동 코스는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관악 민주올레는 관악 구청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 책은 역사책이기도 하지만 인물이 주인공이 아니라 공간이 주인공인 가이드북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한 인물이 여러 올레길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박종철 열사는 남산 남용, 부산, 60, 관악 민주올레까지 4번이나 등장합니다. 공간 역시 그런 경우가 적지 않은데 예를 들면 옛 미문화원은 4.19와 60 민주올레에 나오며 서대문 형무소는 3.1과 4.19에 모두 등장합니다. 이 책의 이름 구조는 다소 혼란을 줄 수도 있지만 다양한 각도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으니 독자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민주올레 모임에서는 계속적으로 올레길을 개발하여 올레에 참가하는 올레꾼들이 친구나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걸으며 역사적 의미도 되새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2번째 책으로 독자 여러분들과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124페이지 457페이지 이 책과 함께한 사람들 유광석, 강경만, 장윤경, 박기래, 고현주, 김종분, 임선숙, 김은아, 박재현, 이보현, 박준환, 양선, 강현영, 이숙명, 이성진, 하운영, 김규직, 정경숙, 장인숙, 남명진, 신진영, 김원식, 김재석, 조성훈 8월 7일 124페이지 해방 후 정부 수립 이후에는 국방부 정훈국에서 사용했다. 6.25 전쟁 때 다행히 폭격을 면했다.
서울이 수복되면서 내무부 건물로 사용되었는데 1960년 4월 18일 고대생 시위대들이 학교로 돌아갈 때 이 앞을 지나갔다. 그때 내무부 건물에서 경찰관들이 창밖을 내다보자 시위대들은 경찰관 꼴보기 싫다 들어가라 하고 소리치기도 했다. 4월 19일 이 건물에 있던 경찰관들이 총격을 가해 시위대원 다수가 이곳에 목숨을 잃었다. 그 이후 1970년 이 건물은 한국외환은행에 매각되어 1972년 철거되었고 본점 빌딩이 들어섰다. 올바른 정권이었다면 식민지 조선 농민들의 피와 눈물과 원망이 밴 이 건물에 일제 수탈사 박물관을 만들어 일제의 잔학상을 후대의 교훈으로 삼았을 것이다.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부 장관이었던 최인교는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법무장관 홍진기가 그 자리를 맡았다. 따라서 4.19의 요일은 홍진기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면했을 뿐 아니라 중앙일보를 창업하며 부귀와 권세를 누리면서 천수를 다했다. 홍진기는 관악민주원래 편에도 다시 등장하는데 한국 현대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복잡하게 진행되었는지를 증명하고 있다. 124페이지 그림 1958년 지도 내무부 표시되어 있는 곳이 동양측식 주식회사 건물이 있던 곳이다. 朝鲜电业证券去来所东电中央五金产业银行保健社会审计部院清溪国民校청계 국민교朝鲜电业内务部동양측식 주식회사 건물剧场125페이지 4월 19일 이곳에서 자행된 총격으로 인한 희생자 고병래 22세 남 중앙대학교 재학 서현무 23세 여 중앙대학교 재학 지영헌 21세 남 중앙대학교 재학 정규철 25세 남 장동원 17세 남 남정만 20세 남 김용환 15세 남 이형수 23세 남 을지로 입구 박상범 23세 남 을지로 입구에서 자동차 탑승 시위 중 희생됨. 최동섭 22세 남 부산대 재학 을지로 입구에서 소방차에 학생을 싣고 가다 희생됨. 4월 26일에도 20세의 박완식 열사가 총격을 받아 희생되었다. 125페이지 옛 미 대사관, 옛 미 문화원 이 건물은 1937년 9월에 착공되어 1938년 10월에 완공되었다.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이다. 본래 미쓰이 물산, 산징 우찬, 미쓰이 주식회사 경성지점 사옥으로 쓰던 건물이다. 미쓰이는 산징은 태평양 전쟁 당시 탄광 등을 운영하며 수많은 조선인들을 혹사시키고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전범 기업이다. 4.19 당시에는 미국 대사관 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다. 미국 대사관이 세종로로 옮겨가자 미국 문화원 건물로 사용되었다. 우리나라 반미운동의 대중화를 가져왔던 1980년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 영향을 많이 끼친 사건인 1985년 5월 23일 미 문화원 점거 농성이 일어난 민주화운동 유적지이기도 하다. 그 뒤 이 건물은 서울시 종합자료관으로 사용되다가 다시 서울시청 을지로별관이 되었다. 그리고 다시 엉뚱하게도 밀랍인형 박물관인 그라뱅 뮤지엄으로 사용되다가 문을 닫았다. 1960년 4월 26일 10시 30분 경무대로 향하기 전에 월터 메카나기 대사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출발했다. 그 성명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본 대사관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미국 대사관은 이 나라의 갈구를 깊은 관심을 갖고 주시하고 있다. 대사관은 서울과 기타 도시에서 법과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한국민 측에서도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당국을 지지할 책무가 있다. 또한 당국도 국민의 감정을 이해하고 정당한 불만에 대처하기 위한 진정한 해결안을 마련할 뿐더러 미봉책을 취할 시기가 아니다. 여기서 미봉책을 취할 시기가 아니다라는 표현은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를 의미하였다. 126페이지 그림 全国의欢呼声震动 Storming joy shakes the nation 4월 26일 오전 10시 30분 메카나기 미 대사가 메그루더 유엔군 총사령관과 같이 경무대로 향하고 있다. 127페이지 그림 4월 19일 날 시청 앞 모습 여기가 시청 앞임을 알 수 있는 것은 왼쪽 위 귀퉁이에 원구단 황공우가 보이기 때문이다. 원구단 황공우? 어떤 거야? 요건가? 다른 건물들은 다 재개발되어 지금은 알 수 없는 건물들이다. 전통 건물은 장소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실감나는 사진이다. 원구단 황공우 민주주의 사수라는 플래카드를 든 학생들은 대광고교생들이고 뒤에 흰 가운을 입은 서울대 의대생들이 보인다. 127페이지 시청 앞 4월 19일 이곳에서 자행된 총격으로 인한 희생자 이상현 19세 남, 심자룡 25세 남, 임성희 34세 남, 김재준 18세 남, 덕수중학교 3년 재학, 안부자 16세 여, 조조남 22세 남 시청 앞에서 소방차 운전 시위 중 희생, 이종양 17세 남 경기고 재학, 윤경웅 19세 남 한광고 재학 128페이지 4월 19일 불타는 서울신문사 128페이지 옛 서울신문사 현 프레스센터 총독부 기관지였던 매일신문은 해방 후 정부 기관지인 서울신문으로 바뀌었고 4.19 당시 시위대를 공산당으로 몰아댔다. 서울신문사는 4층 건물로 당시 최고의 시설을 자랑했지만 4월 19일 분노의 표적이 되어 시위대에 의해 거의 전소되었다. 현재는 서울신문사와 프레스센터가 같이 사용하는 현대식 건물이 그 자리에 들어서 있으며 앞뜰에는 정론 직필을 상징하는 펜 형태의 조형물이 최근에 세워졌지만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한 상황이다.
129페이지 옛 민의원 국회의사당 현 서울시의회. 이 건물의 원래 이름은 경성보민관 칭정府민관이다. 구 경성부 민관은 경성전기 주식회사. 당시 경성전기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었지만 주주는 대부분 도쿄에 살고 있어 그 수익은 거의 본토로 흘러가고 있었다. 경성에 사는 일본인들조차 이에 분개하여 총독부의 직영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대신 부민관을 지어 기승하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다. 부민관. 구 경성부민관은 경성전기 주식회사가 기탁한 공공사업 시설비로 건축되었으며 다목적 공연장으로 지어졌다. 1934년 7월에 착공하여 1935년 12월에 준공되었다. 구 경성부민관은 건평 584평에 지상 3층, 탑부 9층으로 건축되었다. 외부는 대강당, 중강당, 소강당을 배치하였는데 대강당의 수용 인원은 1700여 명이었다. 구 경성부민관은 요즘 말로 하면 시민회관으로 당시에는 난방, 환기, 조명 등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최신식 건물이었고 가장 높은 건물이기도 했다. 일제말 군국주의를 강화해 갈 무렵 이곳에서는 한국인들의 황민화를 부추기는 각종 정치 집회와 공연 예술이 열렸다. 이광수 등이 학병 지원을 권유하기 위해 연설회를 개최한 곳도 이곳이었다. 1945년 7월 24일 이곳에서 7.18 거두 박춘금, 朴춘진이 결성한 대의당, 따이당이 주관하는 아시아민족 본격 대회가 열렸다. 박춘금은 1923년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의 앞잡이가 되어 조선인을 색출한 공로로 중의원까지 오른 민족 패륜하였다. 이 썩으실 놈이네. 박충금. 그가 조직한 대의당은 대표적 친일단체의 하나로 여기에는 대표적 친일파인 이광수, 박흥식, 주요한 등이 가담했다. 이날 박충금의 강연이 끝나고 웅변 대회를 시작하려고 할 즈음 시한폭탄이 굉음을 울리며 폭발하였다. 이로 인해 최소한 대의당원 1명이 현장에서 복사하고 수십 명이 부상당하였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철저한 정보 통제로 인해 밝혀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부민관의관은 다른 의거들에 비해 지명도가 낮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일제는 부민관 일대는 물론이고 경성 일원에 비상을 선포하고 범인 색출에 열을 올렸지만 범인은 오리무중이었고 해방 후에야 강윤국, 유만수, 조문기가 거사자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130페이지 해석. 아이러니하게도 유만수 의사는 경성전기 소유인 수색 변전소에서 폭파에 필요한 뇌관을 입수할 수 있었다. 해방 후 부민관은 미군 사령부로 사용되다 6.25 전쟁 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던 중앙청이 복구되지 않아 1954년 6월부터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된 이후 1975년에 여의도로 옮기기 전까지 국회의사당으로 사용되었다. 이곳은 고려대 시위대의 최종 목적지로 시위대는 중간에 90여 명의 연행자가 생겼지만 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전진을 계속해 학교에서 출발한 지 불과 1시간 반 정도밖에 안 된 오후 2시 20분경에 약 1000여 명이 국회 앞에 도착했다. 시위대는 마침 개회 중인 국회 앞에서 연좌 시위를 벌이면서 연행 학생 석방과 대통령 또는 내무장관이 직접 나와 부정선거에 대해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 시위대는 4개 항의 대정부 건의문을 채택하여 책임자가 나올 때까지 농성을 계속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경찰들은 국회 앞이라 국내외의 보도진을 의식해서 강제 해산시키지 못하고 시민들의 접근만 막았다. 오후 4시에 유진호 총장이 달려와 설득하고 고대 출신 민주당 이철승 의원도 가세했다. 오후 6시경 연행 학생이 전원 석방되자 40분 후 농성을 풀고 을지로로 귀격길에 올랐고 해산에 반대하고 그 자리에 남은 학생 40명은 8시 10분경 150여 명의 경찰관에 의해 강제 해산되었다. 131페이지 그림 4.18 당시 국회 앞에서 학생들을 설득하는 유진호 총장. (132페이지) 그림 대목群众들이 조용히宣言원 낭독을 듣고 있다. 1960년 4월 25일 국회 앞 교수단 시위대의 모습. 이곳은 4.18뿐 아니라 혁명을 완성한 4.25 교수단 시위의 최종 종착지이기도 하다. 교수단이 종가가 펼친할 때 빌딩에서, 병원에서, 미장원에서, 서점에서, 상점에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두 손을 높이 들고 만세를 외쳤다. 교수단 시위대는 종각을 끼고 을지로로 가서 6시 40분경에 미 대사관을 지나 6시 50분 목적지 국회의사당 앞에 도착했다. 계엄사령부의 방송 차량이 나타나 지금은 계엄 선포 중이니 시민 여러분은 진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며 방해하기도 했다. 그러자 교수단은 국회 앞에서 선언문을 다시 낭독한 후 대한민국 만세를 3번 외치고 애국가를 합창하였다. 어두워지는 국회 앞에서 교수단의 시위는 7시경에 끝이 났다. 133페이지 무슨 일이지? 녹음 안 돼. 1928년에 준공된 옛 대법원 청사, 옛 대법원 현 서울시립미술관. 4월 19일 11시 30분 학생대표 3명이 대한민국의 생명선은 대법원에 달려있으니 9명의 대법관에게도 대한민국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려주자라고 제의하며 대법원장에게 요구를 전달하려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장이 자리에 없어서 행정처장을 면담하고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였다. 1. 3.15 선거가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대법원장의 답변을 요구한다. 2. 선거소송을 양심적으로 판결해 주겠는가. 3. 평화적인 데모를 하는 학생들에게 강권을 써 본의 아닌 불상사를 일으킨 데 대해 책임을 규명하라. 12시 10분경 동국대생과 건국대생 500 내지 600명이 법원 군에까지 몰려와 구호를 외쳤다. 하지만 이들은 경무대 쪽 시위대에서 응원 요청이 오자 15분 만에 철수하여 그쪽으로 이동했다. 혁명 이후 정치 깡패의 두목이던 이정재, 이마수, 3.15 부정선거 당시 내무장관이던 최인규, 경무대 경호 실장이던 곽영주 등이 사형 선고를 받고 1961년 10월에서 12월 사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4.19 혁명 학살 주범들의 재판. 134페이지 옛 동양극장터 현 문화일보사. 동양극장은 1935년 준공되었다. 홍도에 울지 마라는 1936년 7월 하순에 막을 올린 동양극장 최대 흥행작품이던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
주제가였다. 무명 작가 임성규를 일약 최고 인기 상업 작가 자리로 올려놓았던 이 작품의 주연은 홍도 역은 차홍려, 홍도 오빠 역은 황철, 홍도 애인과 남편 역은 한일송이 맡았다. 차홍려와 황철은 당시 동양극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자 연극배우, 남자 연극배우였다. 당시 동양극장. 이런 인기에 걸맞게 이 극장은 회전무대 등 당시로서는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해방 후에 동양극장은 영화관으로 변신했으며 4.19 혁명 당시 동양극장에는 두 자매가 상영 중이었다. 동양극장은 이후 현대그룹이 인수하여 해외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장으로 활용되었다. 하지만 이 극장은 많은 연극인들과 예술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90년 3월 10일 새벽 이명박이 대표이사로 있던 현대건설에 의해 기습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문화일보사가 들어섰다. 현대는 동양극장의 맥을 잇는다는 의미에서 지하에 공연장을 만드는 것으로 면피하려고 했다. 2001년에 KBS에서 동양극장이란 제목의 드라마를 제작하기도 했다. 4월 19일 이곳에서도 깡패들의 만행이 일어나 시위대원 최기태 20 경성 정기공고 3년 학생이 타살되었다. 136페이지 이기봉 일가의 사진. 옛 이기봉 집터 현 4.19 기념관. 3.15 부정선거의 주범 이기봉은 경찰의 총격에 대해 총이란 쏘라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망언을 서슴지 않았고 부인 박마리아는 대한반공청년단 단장 신도관에게 전국 반공청년단 단원이 30만 명이나 되는데 학생 시위 하나 못 먹느냐 라고 야단을 쳤다고 한다. 이기봉 일가는 이승만 하야가 결정된 다음날 새벽 4월 28일 새벽 경무대 별관에서 당시 육군 소위였던 장남 이강석이 부모와 동생을 권총으로 차례로 쏘아 죽이고 자신도 자결하였다. 이승만 독재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이기봉의 최후는 그야말로 비참 그 자체였다. 4월 19일 이기봉 집 앞에서의 희생자는 인근 인창고에 재학 중이던 17세의 박건정 등 4명이고 4월 26일의 희생자는 25세의 임기택 등 4명이었다. 137페이지 4.19 혁명 후 이기봉 집 안뜰에 세운 4.19 영령봉안소. 4.16 이기봉 차에 올라 환호하는 시민들. 이기봉 차가 4.19 기념관에 보존되어 있어야 했는데 어디로 사라졌는지 없어졌다. 한정기 19세 남 화광고등 국민학교 4월 19일 서대문 파출소 앞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윤광현 20세 남 배문고 재학 4월 19일 이기봉 집 앞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신보웅 20세 남 4월 19일 서대문서 앞에서 시위 중 총격으로 희생. 조진구 22세 남